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필수라는 건 알겠는데 잘못했다가는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어서 쉽지가 않죠. 근력도 강화하면서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의 효과에 거기다가 아주 쉽고 힘들이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걷는 속도보다 약간 빠르게 그리고 옆에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느린 속도로 달리는 운동이에요. 저도 작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슬로우 조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릎에 무리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지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소개가 되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국민운동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독일에서도 새로운 운동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보통 운동은 숨이 찰 정도로 뛰고 힘이 들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슬로우 조깅은 이런 편견을 완전히 깨는 운동입니다. 천천히 뛰는데 어떻게 이런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보통 살을 빼려면 힘들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달리는 것이 살을 빼는 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뱃살이나 내장 지방을 빼고 싶은 분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살이 쪄서 몸도 무거운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또 지쳐서 얼마 못 달리다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슬로우 조깅과 같은 이런 저강도 운동이 빨리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보다 지방을 더 많이 태웁니다. 이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을 연소하기 때문이에요. 심박수의 60에서 70%라고 하면 좀 막연하시죠? 보통 달리기를 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천천히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운동을 하면 20분 후부터 지방이 연소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달리기로는 20분을 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걷는 속도로 뛰거나 아니면 걷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뛰면 20분도 거뜬히 뛸 수가 있어요. 실제 슬로우 조깅을 해보면 걷기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2배가량 높기 때문에 땀이 꽤 많이 나요. 슬로우 조깅은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달리면서 살도 빼고 근육도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인 거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3주간 슬로우 조깅을 한 분들의 결과를 보면 운동의 효과가 대단한데요. 체중 감소와 더불어서 이 내장 지방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근육량도 많이 늘었어요. 슬로우 조깅은 관절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러닝은 보폭이 넓고 땅바닥을 치고 나가면서 앞으로 체중이 실리니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고 또 뒤꿈치로 착지를 하면서 아킬레스건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짧아서 이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지 않아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러닝을 하면서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니까 부상을 입기 쉬운데요. 슬로우 조깅은 그럴 위험이 없어요. 저도 2년 전까지는 러닝을 했는데 이 무릎에 신호가 오면서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는 무릎에 전혀 무리가 없어서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에 부담이 안 가려면 이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이 상체를 잘 받쳐줘야 하는데요. 슬로우 조깅은 종아리나 정강이 근육뿐만 아니라 걷기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대퇴사두근, 엉덩근, 그리고 둔근과 같은 큰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라서 무릎에 무리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미국 공군에서도 군인들의 부상률을 낮추기 위해서 슬로우 조깅을 운동 종목으로 채택했다고 해요. 특히 40세 이상 분들에게는 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은 운동이죠. 골밀도를 올리고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되는 운동은 이 뼈에 지속적이고 적절한 자극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에요. 줄넘기나 달리기 같은 이런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골다공증은 40대 이후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때는 무릎 관절이 많이 약해지는 시기라서 이런 운동들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는 운동을 많이 권했었는데요. 이 슬로우 조깅은 관절이 약해도 할 수 있고 또 하체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뼈 건강과 동시에 관절과 근력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에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골감소증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면서 이 골밀도 수치를 정상으로 올렸어요. 물론 칼슘제도 보조적으로 먹었지만 이 영양제만으로는 이 수치를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꾸준하게 달리기를 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운동은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슬로우 조깅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한두 번 하고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장시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운동 후에 피로를 느끼게 하는 물질이 젖산인데요. 이 젖산을 쌓이게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크게 속근과 지근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속근은 지속적으로 힘을 내는 근육으로 고중량 운동이나 짧고 강력한 운동에서 활성화되는데 빠른 반응 속도와 그리고 또 강한 힘을 내지만 피로가 빠르게 찾아와요. 반면에 지근은 지속적인 힘을 내는 근육으로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슬로우 조깅은 지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젖산이 덜 쌓여서 운동 후에 근육통도 없고 지치지 않고 달릴 수가 있어서 오래 운동할 수가 있죠.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더 쑤시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운동을 계속 못 하시는 분들에게 이 슬로우 조깅은 너무나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걷기 운동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먼저 걷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맨발 운동, 어싱이죠. 이것을 먼저 한번 해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걷는 것을 나는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슬로우 조깅으로 가볍게 한번 뛰어보세요. 운동은 늘 내 체력에 맞게 무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